안녕하세요. JP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의 국내 주식 상한가 종목은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상교육입니다. 먼저 주요 관련 뉴스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교육 테마에 관심이 쏠리면서 동사 또한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우선 기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비상교육의 사업 분야는 출판 부문, 러닝 부문, 티칭 부문, 기타 부문 등으로 나뉘며 국내외 유아에서 고등까지 학령 인구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과서 출판 및 교육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교재의 상당 부분을 연말부터 연초까지 주문하는 출판 사업의 특성상 매출의 대부분이 4분기와 1분기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상교육이 어제의 강세에 이어서 금일 상한가까지 기록할 수 있었던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고 2006년부터 동결이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2,000명을 추가한다는 정책이 나오면서 교육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0년대 의학 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 후 2006년부터 지금까지 3,058명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2,000명으로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며 이번에 확대되는 규모는 내년 3월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 대학 정원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현대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낭비되는 의료 자원은 환자 자신이라는 말이 있죠. 환자 한 명을 제대로 돌보려면 의료인 10명이 가서 돌봐야 한다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을 포함한 의료 취약 지역에 의사 인력을 정규 평균화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대비하여 10년 뒤인 2035년까지 1만 5천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장기 정책입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교육 테마 관심에도 단순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의대생을 배출하는 교육 관련주.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겠죠.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으니 더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갈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교육 및 의대 입시 관련 사교육들이 주목을 받는 것이며 교육 섹터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뿐 아니라 최근 의료 AI,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테마들 또한 동시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좋겠으나 현직 의사들은 반길 수 없는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협에서는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의대 증원을 결정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빅5로 불리는 서울 대형병원 5곳의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5 전공의가 의료 파업을 할 경우 국내 의료 서비스 30-40% 정도의 의료 서비스가 마비된다고 예측되고 있으며 대학병원에서 필수 의료를 맡는 인력들이 줄어들면서 수술이 미뤄지거나 입원이 연기되는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전체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을 하는 의협 입장은 무엇일까요? 의협은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피하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 더욱 적극 지원하고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 수가가 미국이 100이라고 한다면 OECD 평균은 72 정도, 우리나라는 48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의사들에게 주는 의료 수가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은 보편적으로 의료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늘려서 돈을 버는 구조를 선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피하는 전공의 소아과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진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이 없어 수입이 안 되고 끝판왕이라고 소문난 외과의 경우는 고난도 뇌혈관 수술 등에 대한 의료 수가가 일본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된다는 의견이며 단순히 정원만 늘리더라도 기피하는 전공 분야는 지원하지 않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 일부 의사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반하는 찬성의 입장도 있습니다. 의료 기초의학을 강화하고 대학 연구 및 교육 역량을 키우려면 의대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의사 수가 적어서 치료되기가 오래 걸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4명으로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문제는 지방입니다. 경기 인천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명, 충남 1.5명,
경북 1.3명 등으로 의료 환경이 취약합니다. 의사들이 늘어난다면 노인 인구가 늘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현대사회에서 의료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모두 지방의 의사로 남아있을까라는 의문은 분명히 있기에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 해외에서도 이번 이슈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의협 집단 행동 및 피해 신고 및 지원 센터에는 총 3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수술 취소 25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은 2건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를 휴직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전체 전공이 1만 3천여 명의 절반가량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총 83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29명에게는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진구하는 등 불이행이 길어지면 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메디컬을 우대하고 선호하는 대한민국 교육열에 기름이 부어진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견 대립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 외의 뉴스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난 교육 관련 또 다른 정책 중 하나는 수능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사교육이 돈을 버는 구조라는 비판을 내놓으면서 공교육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 등 공교육 밖 교육 과정을 배제하고 학원 부조리 집중 단속에 들어가는 소식에 공교육 관련주로 포함되어 비상교육 또한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물수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면서 2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교육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필수 요소인 학원 시스템에 대한 중요도 역시 배제할 수 없기에 지속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가지 못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어제 오늘 장대 양봉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교육 관련 테마는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비상교육의 재무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교과서 출판 관련 사업이 부진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이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듯 하였으나 다시금 불안정한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비상교육은 신사옥을 짓느라 금융권으로부터 적자는 빚을 내고 있는 것은 물론 계열사 출자금 회수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자금을 당기는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부채 비율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재무 건정성은 다소 아쉬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상교육의 차트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JP 트레이딩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국내 주식 상한가 종목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